이 루미니스1은 일정한 에너지를 만들고 낮은 에너지로 치르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면서 피부의 손상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 침착도 덜하고 자국이라든가 또 시술 후에는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기존의 아이필들이 까매지고 생활하기가 좀 불편한 데에 반해서 이 루미니스1은 시술 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바로 화장 세수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효과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가볍게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은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루미니스1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루미니스1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질환을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효과가 어떻게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루미니스1 내에는 그런 색소성 병변과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제모 레이저, 그런 복합적인 레이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색소성 질환, 즉 흔히 우리가 이제 호소하는 검버섯이라든가 주근깨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안면 홍조처럼 혈관 질환들, 그런 것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분도 이 나이 때문에 생긴 이런 검버섯 때문에 오신 분인데요. 한 번 시술한 뒤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분도 주근깨 때문에 오셨는데 한 번 치료한 뒤에 두 번째 왔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 주근깨는 당연히 없어졌고요.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진 걸 볼 수 있죠. 이분은 주근깨도 있으면서 혈관이 많이 늘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혈관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잡티까지 없애고 그러면서 피부를 맑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루미니스1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티가 생기고 혈관이 늘어나고 모공이 생기면서 이런 주름들이 생기죠. 그런 노화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이 루미니스1의 장점입니다. 이분도 이 잡티, 즉 렌탈고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요. 시술 후에 많이 개선되었죠. 또 검버섯과 이런 잡티들이 같이 동시에 있는 분이신데 시술 후에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또 피부색이 하얀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높임으로써 주름까지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5회 치료한 뒤에 검버섯은 당연히 없어졌고 주름도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죠. 또 팔에 있는 검버섯, 일반적으로 이 검버섯을 레이저로 깎아내게 되면은 까맣게 자국이 한 1년 넘게 남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시술은 시술 후에 아무 변화가 없이 또 자국이 남지 않으면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미죠. 기미는 현재까지 피부과에서도 치료를 하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흔히 관리를 권하고 시술을 흔히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분처럼 특히나 이제 혈관이 늘어나고 기미가 있으면서 피부톤이 까마신 분들은 시술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이 혈관을 줄이는 레이저하고 루미니스1을 동시에 치료해서 5회 시술한 뒤에 거의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늘어나지 않고 기미만 많으신 분인데요. 이럴 때는 루미니스1 단독 치료만으로 많이 개선되었죠. 하지만 기미는 이렇게 시술 후에도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분처럼 기미를 벗겨보면 혈관들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혈관 치료를 같이 겸하지 않고는 기미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IPL이 이 혈관 기미를 치료할 때 시술 후에 오히려 짙어지고 까매진 것이 있었다면은 네. 루미니스1은 낮은 에너지로 안전하게 치료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참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시술이 굉장히 간단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루미니스1의 시술 시간이나 치료 횟수, 또 물론 시술하는 데는 어느 정도 통증을 유발할 텐데 어떻습니까? 시술은 마취 연고를 한 30분 정도 바르게 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취 연고를 바르고 나서 시술 시간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시술 후에는 약간 콩그린 열감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이스팩으로 좀 가라앉혀주게 되면은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아무 증상이 없이 가실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화장 세수를 다 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항노화 치료로서 최근 새로운 치료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여러 레이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피부과에서는 1년을 멀다고 새로운 레이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쫓다 보면은 끝이 없는데 이제 피부과 학회 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피부의 노화 치료 방법에 따른 레이저가 다 역할이 틀립니다. 그 중에서
나이 들면서 늘어난 피부를 당겨주는 것이 리프팅이라 그럽니다. 그런 피부 리프팅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써마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들에는 뭐 프라셀이라든가 그 외에 타이탄과 같은 그런 피부의 고주파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이 루미니스 원이라든가 시너지 레이저도 같이 많이 치료가 있는 레이저들입니다. 네. 이 한 번 잡힌 주름을요, 젊은 피부로 돌릴 수는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각 시술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써마지 시술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시술 뒤에는 많은 콜라겐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털 모근 옆에 있는 피지선을 보시게 되면은 치료 후에 많이 피지선이 사이즈가 감소된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피부에 탄력을 줄 때, 그리고 자꾸 여드름이 재발한 사람들이라든가 모공이 넓은 사람들을 얼굴에 리프팅을 같이 바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써마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얼굴에 한쪽만 치료를 했을 때인데요. 좀 더 탱탱해지고 얼굴이 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전체 시술 직후의 모습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마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늘어난 피부 주름들이 시술 뒤에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치료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부작용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써마지의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시술 때 그 뜨거운 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감은 이 피부의 콜라겐에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불편함이라는 것은 그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후유증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주름 제거 방법과 그리고 피부의 탄력,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안면윤곽술로 알려진 더모톡신 주사법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 더모토신이란 말은 이 피부를 뜻하는 더무란 말과 보톨리뇽 톡신을 뜻한 톡신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이 더모토신은 우리나라에서 영국 개발한 시술 방법인데요. 이 보톡스라 그러죠. 보톨리뇽 톡신을 갖다가 기존에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모토신은 피부에다가 보톨리뇽 톡신을 넣음으로써 피부에 콜라겐들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굴이 윤곽을 빈연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더모톡신 주사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더모톡신 주사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더모토신은 얼굴의 형태까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면 윤곽술뿐만 아니라 물론 주름, 또 모공, 여드름 흉터, 그리고 튼살, 또 이물질, 즉 옛날에는 그 파라핀이나 실리콘 같은 걸 많이 주입을 했거든요. 네.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얼굴이 많이 변하죠. 그런 이물 반응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안면 신경마비가 왔을 때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바로 더모토신입니다. 예, 피부의 모양을 보면은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 밑에 피와 지방이 있고요. 그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톡스는 제일 밑에 있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법인데 비해서 이 더모토신은 피부의 이 진피층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모토신 즉 보톨리뇽 톡신을 진피에 놓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빈형이 일어납니다. 요즘 보면은 튼살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데요. 출산 후에 특히 배에 튼살이 많으셔서 고민이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튼살은요,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마사지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치료가 까다로운 튼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튼살은 갑자기 살이 찔 때, 또 여성분들이 임신 뒤에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늘은 이 부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춘기 때 이제 갑자기 피부가 살이 많이 찌면서 생기는 그런 튼살들을 예를 들 수 있고, 또 임신 때 생기는 그런 튼살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튼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평소에 늘 오일이라든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보습 효과를 주는 것들을 바르면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과에서는 이 스티바라고 해서 비타민 D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비타민 A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점점 콜라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변화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생기는 튼살에는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튼살이 생길 때는
빨갛게 생기잖아요. 네. 그 빨갈 때는 치료 효과가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이미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면은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더모토신을 통해서 시술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살이 막 텄을 때는 붉은 혈관들이 많이 붉은색으로 보이면서 튼살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튼살을 제거하게 되면은 빠른 이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였는데 한 번 시술한 뒤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이죠.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이미 하얗게 터버린 경우는 치료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더모토신을 통해서 보통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보통 5회 정도 치료했을 때 이 정도 한 50%에서 70% 정도 개선이 됩니다. 즉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되는데요. 특히 출산 뒤에 이런 배의 튼살들도 배에 탄력이 생기면서 튼살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춘기 때 갑자기 이렇게 다리 허벅지 근육이 커지면서 튼살이 생긴 예인데요. 살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튼살들이 보기 싫죠. 이때도 시술 뒤에 이분은 3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 한 50%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죠. 또 한 가지 이 종아리 쪽에 많이 생깁니다. 이쪽은 치료율이 좀 더 높은데요. 보통 2번이나 3번 뒤에도 개선된 걸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회 정도 치료했을 때 그 튼살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더모톡신 주사요법 후에 이 단점이나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주사를 넣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혈관을 통과하게 되면은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그 한 가지뿐입니다. 네. 하지만 멍은 뭐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 멍을 피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의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피부 노화로요, 눈에 띄는 것이 단지 주름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 잡티는 물론이고 모공도 커지고요. 갖가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레이저로 모든 효과를 다 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늘어난 것을 땡겨주는 써마질 레이저, 또 잡티를 없애고 홍조를 없애는 루미니스 원 레이저, 또 홍조라든가 혈관, 늘어난 굵은 혈관을 없애는 시너질 레이저, 또 이미 생겨버린 굵은 주름이라든가 눈가의 주름, 그런 주름을 없애는 더모토신 방법, 그런 시술 방법을 그 사람에 맞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그것을 이제 복합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에 맞는 시술을 한 가지 이상, 즉 2가지나 3가지를 같이 겸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 가장 적합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 겨울철에요. 얼굴에 수분이 빠져서 주름이 많이 지는데요. 특히 가을, 겨울철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흔히들 가을 또 겨울이 되면은 피부 노화가 가장 심하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름 동안에 그 자외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노화가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그런 이 공기 중에 굉장히 건조해지고 덩달아서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분이 많이 뺏기면서 잔주름 또 푸석푸석해지는 느낌, 그런 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죠. 그래서 수시로 집에서 늘 에센스라든가 필요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미 변해버린 그런 주름들 또 잡티 그 탄력을 개선시키는 피부 관리부터 또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그 노화를 개선시키는 것이 겨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름살 예방은 마라톤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데요. 젊을 피부일 때부터 꾸준히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시면은요,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시는 거, 한 번 바르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바르시고 또 점심 때 바르시고 기미라든가 잡티가 많으신 분은 3번까지 하루에 3번 정도 바르신 것이 좋고요. 그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발랐을 때 안 바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단이 되냐 그걸 뜻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30 이상 되는 것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외선은 UV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것은 UVA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UVB를 차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크림도 UVA와 B를 다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술, 담배인데요. 우리 흔히 술, 담배를 많이 마시고 즐겨 하시죠. 하지만 피부 노화에서는 아주 적입니다. 술은 이 인체의 정액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술 때문에 노화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담배인데요. 담배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유해산소가 많아지면서 피부의 콜라겐들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시키고 그래서 노화가 더 쉽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게 사시려면은 술, 담배를 피하시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와 이런 피부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항산화제가 포함된 토마토라든가 녹차, 또 비타민C 그런 그게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항상 보습제, 즉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항상 청결히 하도록 자주 씻고 씻을 때는 너무 과도한 비누칠이라든가 센 비누보다는 중성 비누로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노화에 참 좋습니다.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그러죠. 즉 충분한 수면, 충분한 피로 회복이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들로 바를 수 있는 거에는 레틴 A라고 해서 레티놀이라고 흔히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레틴 A를 바르게 되면은 새로운 콜라겐들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노화에 예방이 되고요. 또 그런 기능성 제품 중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C의 이 흡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골라서 꾸준히 바르시게 되면은 기미, 잡티뿐만 아니라 주름까지, 즉 피부 노화에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도 한계점이 있을 때는 피부과에 오시거나 또 평소에 꾸준한 피부 관리를 통해서 피부 노화를 개선시키는 것, 즉 피부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피부 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맑은 피부과 신상식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혈관 질환과 피부 노화의 원인과 최신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학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이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